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 달려진 댓글을 보다가 폐암에 좋은 음식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환우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닌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전이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식단을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을지, 또 전이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치료하셨다면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셨을 거예요. 방사치료나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회복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거나 이미 지나오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큰 시기를 지나오셨고 대단한 역경을 잘 극복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우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블리블랜드 암클리닉에서 제시하는 폐암 수술 후 빠른 회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음식과 식사법으로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회복 방법은 폐의 정상적인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일하지만 절제술이하는 방사선 치료를 하셨다면 예전에 방사선 치료 후에 회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 놓을 테니까 양쪽 영상을 모두 참고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는 가장 먼저 폐암 수술 후에 통증 때문에 투약하게 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가능한 한 빨리 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을 무마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원인 치료와는 관계가 없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후 나오는 메스꺼움이나 변비, 그 외에 중독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인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5%가량 증가했다라고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진통제의 힘을 빌리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회복 방법으로는 적절한 걸음 운동입니다. 처음 치료 후에 휴식도 중요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컨디션이 떨어지고 다리에 혈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걸음을 걷는 건 사실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약간 숨이 차는 수준으로 걷되 첫 한 달 정도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가볍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그 후에 거리를 점차 늘려가는 건데요. 그리고 또 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심호흡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자체의 기준은 약 2kg 정도로 보셔야 하는데요. 2kg라는 게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무게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회복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폐에 무리를 주고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후에 약 2달 정도까지는 항상 무거운 물건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식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알아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는 우리 폐암 치료 후에 어떻게 식단을 짜서 섭취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환우님들이 도움받을 만한 이렇게 특별한 식단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영양 전문 클리닉인 펄포인트 영양 사이트에서 폐암 환자의 식단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루에 적은 양의 잦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폐암 치료 후에는 메스꺼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곧 식욕부진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식사량을 한 번에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5번에서 6번가량 적은 식사를 여러 번 섭취하시거나 또 과하지 않은 식사량을 3시간에 한 번씩 정도로 나누어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신체의 세포와 조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때문인데요. 식사에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포함시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매끼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단백질이 들어간 생선이나 혹은 오리고기 아니면 지방 함량이 적은 닭고기도 괜찮고요. 계란과 견과류, 콩류와 같은 식품을 통해서도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체는 통곡물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통곡물을 통해서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섭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나 오트밀, 통밀빵과 같은 식품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이어서 세 번째로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든지 잘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치킨을 좋아하는데 저 치킨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하지만 튀기고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화지방보다는 올리브오일이나 혈관을 청소하고 또 착한 지방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보카도 그리고 견과류와 식용이 가능한 씨를 드시는 게 좋고요.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씨들은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인데요. 과일과 야채는 신체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몸에 남아있는 잔여 암세포와 싸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양학자는 폐암을 치료한 후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은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암 치료 후에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봤고요. 기존에 치유를 잘 해오셨던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참고하셔서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야채를 꾸준히 또한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포인트 같아요.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치유 생활 되시는데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나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